(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섬을 공격하여 전쟁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을 지원하고자 결정하게 된 결과 대만에 대한 공격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1958 진먼 포격전으로 추가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대만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두 정부 국가의 대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CIA가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중국 항모선단이 대만을 향해 침공할 일이 벌마 남지 않았다고 바라며 조만간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군대를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쌓이라고 시기까지 나온 상황. 충격적인 이 소식에 한국 무기가 갑자기 대만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까지 한국 무기를 찾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무리의 군함이 그의 눈 앞에 등장한 것인데요. 10여 척이나 되는 군함이 떼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온 장씨 어선과 불과 1-2L이 거리에 있을 정도로 군함은 장씨 어선을 바로 코앞에서 지나친 것입니다. 유달리 큰 군함은 장씨 기준에서도 그 높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얼핏 봐도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으로 보이는 거대한 함선은 주변 호위함을 이끌고 장씨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를 눈치챈 것처럼 보인 군함은 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대만 어부인 그는 즉각 어망을 철수하고 대만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대만에서는 충격적인 이들 군함의 존재에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군함의 정체는 바로 중국의 항모전단 야오닝함을 앞세운 항모전단으로 그 정체를 추측하는데요. 대만 지역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성명을 통해 해군과 공군이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장씨가 항모전단을 목격한 시점과 이후 야오닝함이 훈련을 했다는 보고 시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중국 항공모함 부대가 대만을 지나친 것으로 분석된 것이죠. 문제는 장씨가 어업을 하던 곳은 대만 영역에 해당하는 대만 북동부 이란현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일본명으로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이다오라 불리는 이곳은 각국의 이권이 걸려있는 만큼 첨예한 군사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중국의 거대 항모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지나친 것인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대만은 물론이고 현재 대만 영해를 돌며 중국의 침입을 견제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독단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항모 전단은 사실 이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던 직후 비슷한 지역에 중국 소유의 선박으로 보이는 해군 부대가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전투기까지 출격하면서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미 정보기관을 통해 러시아와 내부 협의로 우크라이나를 치는 러시아를 중국이 묵인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묵인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 대만을 향한 중국의 일방적인 공세는 이젠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감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미국은 중국 항모의 출현과 더불어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우크라이나를 주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만을 손에 넣기 위한 준비를 중국은 마쳤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어 7월에서 8월 사이 중국의 본격적인 침공이 예상된다고 발표.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중국 대만의 균형이 깨질 것으로 바라봤죠. 시기까지 특정되면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동아시아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눈치챈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마음이 급해진 것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며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했던 대만은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래식 병력인 자주포와 전차,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 장비 등 대만은 미국에게 긴급한 물량 지원을 요청했죠. 지금부터 무장을 서둘러 병력을 훈련시켜도 불안한 상황하지만 대만의 생각과는 달리 물량 보충은 어려웠습니다. 바로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국이 충분한 물량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대만이 요청한 무기들 대신 비대칭 무기를 보여주며 대만의 방어를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더 필요하다며 처음에 호언장담했던 물자 보급 약속을 취소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대만 내륙을 중국이 침입할 정도라면 대만은 점령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중국 전차와 자주포들이 대만 내륙에 자리를 잡고 포격을 가한다면 이미 대만의 주요 해군 및 공군 병력은 몰살당한 상황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요청한 무기를 미국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실제로 5월 3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미국 측이 대만에게 인도할 예정이었던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다른 무기로 교체할 것을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팔라딘 자주포 8문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향후 이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이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현재 미국이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쟁 물자를 미국이 대신 보내주고 있고 제블린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 생산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생각보다 생산량을 맞출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한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대만에 약속했던 에이브람스 에미레이티 전차 역시 생산과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향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고 대만에서 벌어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블린의 경우 록히드 마틴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비축분 5,500기를 보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인데요. 문제는 장기화될 것을 염두하지 않은 탓에 생산이 막힌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사 회장은 백악관을 향해 지금 증산이 어렵다 고 말하며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제때 물량 생산을 맞추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였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마크 켄시언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 제블린의 경우 미국이 보유한 자산의 3분의 1을 보낸 수준이며 이 이상 보내는 것은 미국 안보에도 큰 지장을 미친다고 분석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칩은 물론이고 무기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수입이 막히면서 당장 무기를 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무기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 방산업체 연합회 회장인 데이비드 버토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무기 생산에 여유롭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미국 역시 생산에 한계가 있는 국가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부족한 무기와 관련해 묘수를 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비대칭 무기를 수입해 대만을 지원하자는 의견이었죠. 이미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세계에서도 이름난 형군과 신궁 무기를 보유하며 비대칭 전력 강국으로 거듭났는데요. 이들 형궁과 신궁은 미국에서도 탐을 내는 무기였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게 제블린을 대신할 형궁과 신궁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요.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원한 것이 맞다는 답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에게 무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던 나토 회원국을 비롯 미국의 우방국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국에게 미국이 파격 제안을 한 것인데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별도 외교안보 라인을 이용해 한국의 공격무기 제공 의사를 미국이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퍼지면서 한국의 공격무기 수준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요. 믿을 수 있는 미국이 무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워져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차이잉원 총통은 매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대만 잠수함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두 눈으로 봤던 대만 총통이기에 한국 비대칭 전력 무기를 확보한다면 대만 입장에선 그보다 더 든든한 도움이 없는 셈이죠. 한국의 지원 소식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는 말과 함께 미국의 편을 든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는데요. 조만간 닥쳐올 대만 전쟁에 한국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전쟁에 있어 한국이 동아시아의 수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